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아나파 클리닉의 쉘던 조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나파 클리닉 쉘던 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아니,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원장님. 저 기다리다가. 그러게요. 네, 아우, 요즘 진짜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긴 했어요. 그쵸?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예측 불가능한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네.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요즘 이제 워낙 젊은 친구들, 신세대들이 워낙에 뭐 훤칠들 하잖아요. 그럼요. 저희랑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른데 네.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왜소함, 좀 어떤 자격지심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좀 키가 작다거나 네. 왜소하다거나 또 네. 부모님이 워낙에 또 유전적으로 작아서 내 탓이오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런 네. 관심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요런 친구들 너무 커지니까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 요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한테 문의해 주신 분이 꽤 되세요. 실제로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는 하는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은 요즘 붐이거든요. 그게 돈 좀 들이면 커질 수 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심심찮게 네. 인증샷 같은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오죠. 네. 네. 음. 부모님의 욕심이라기보다 소망은 네네.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의 키가 작았을 때. 네. 본인 스스로. 네네. 근데 아이는 잘 먹이고 이거 운동시키고 다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이 키도 작아.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속상하죠. 이거는 안 겪어보신 분은 모릅니다. 네. 그렇죠. 네네. 정말로 소름 같은 걸 느끼시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욕심이겠죠. 그 내일보다도 내 자식 일이기 때문에. 그쵸? 본인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본인은 그렇게 문제를 못 느껴요. 나는 귀여우면 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체조 선수들은 오히려 키가 작은 게 더 유리하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깜찍함으로 승부할 거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 컴플렉스가 있으신 경우에 뭐 가만히 덜컥 내려앉으시죠. 네. 얘까지 키가 작아서야 뭐 맞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네네.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도 사실 역사를 잠깐 얘기해 보면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진짜 그 역사가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네. 저희가 호르몬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게 오래되질 않아요. 그래요? 호르몬이라는 거. 네. 근데 그 중에서 키가 큰 호르몬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게 옛날에는 이게 뇌하수체라는 곳에 나오는 거나 한 곳까지는 알았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1800년도 얘기하는 거, 1800년도 얘기하는데 어, 그때는 그런 거를 만들 방법도 없고 그렇죠. 할 방법도 없었죠. 그래서 1958년에 역사책에 나오면 보면 모리스 라벤이라는 분이 있어요. 모리스 라벤이라는 의사분이 네. 무려 사람의 돌아가신 분들이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뇌를 해부해서 네. 거기에서 뇌하수체를 꺼내가지고 그걸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정제해가지고 그걸 네. 사람한테 투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진짜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죠. 1958년도요? 1985년이요. 85년. 85년. 85년이니까 그리 먼 과거는 아니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치료를 해야 되나 사람이. 그러게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그렇게 치료한 사람이 700명이나 됐다 그래요. 생각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많죠. 네.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런 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꽤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당시면은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었죠. 네. 근데 그 700분 중에서 4분이 슬로우 바이러스라고 균에 감염되셨어요. 사람 그래갖고 인체에서 뽑아서 네, 하다 사다 보니까. 이게 완전 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저희가 네. 최대한 걸른다고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분이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병에 감염이 되셨죠. 그러니까 FDA가 No,
안 된다고. 그래서 막았어요. 네네네. 그게 해결된 게 2000년 조금 되기 좀 전이었는데 네. 마침내 그거를 유전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게 됐다. 만들게 됐어요. 그게 2000년 좀 전인데 그럼 불과 몇십 년 전인 거예요? 네, 2, 불과 몇십 년 30년. 전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획기적이었죠. 정말로 이걸 세상에 사람한테 뽑지 않고 만들어서 놓을 수 있게 됐다는 건 놀라운 얘기였는데 그러게요. 그 당시에는 그 양이 너무나 작고 비쌌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 엄청난 부자 아니면 생각도 못하던 치료였어요. 사실 죽고 사는 일 아닌 다음에는 이런 거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이런 치료가 나왔던 이유는 단순히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여러 네네.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아. 다른 이유 때문에 또 터너 신드롬이더라고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애가 뭐 콩팥이 안 좋거나 아니면 특히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면 자라는 게 아무래도 느리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 게 이제 그런 결과였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네요. 네. 요즘처럼 왜 양악 수술도 사실 옛날에는 뭔가 여기에 좀 기형적으로 그런 구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요새는 성형처럼 그냥 일반인들도 더 예뻐지고 싶어서 하듯이 약간 좀 요런 것도 그렇네요. 그럼요. 옛날에 얼굴이 교통사고로 이제 에어백 나오기 전에는 사고 났을 때 얼굴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걸 재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뼈를 이것저것 잘라서 붙이고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긴 건데 네네. 이제 그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걸 미용의 미용까지도. 목적으로. 근데 미용으로 쓰기는 아직도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성장 호르몬을 쓰는 것도 예전에는 뭐 미숙아로 태어난다거나 어쩜 그렇죠. 이제 뭐 몸에 어떤 질환 때문에 성장이 안 돼. 온전치 않았던 사람들에게 썼던 건데 네. 이제는 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작은 것 같아. 뭐 다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아프지 않지만 쓰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된 예, 거잖아요.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아프죠. 아, 맞아요. 부모 마음이 무너지죠. 애가 키가 작다고 네, 놀림 받으면 뭐 세상에 이게 내가 돈이 뭐야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또 어떻게든 애가 키만 키울 수 있으면 1년 내내 우유를 먹이든 뭘 하든 간에 네, 네. 키우겠다는 아, 욕심이 그러네요.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아시안들 네네. 아시안 특히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더불어 값도 많이 네. 내려갔죠. 아, 당연히.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은 뭐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세상에 싼 건 없어요. 맞아요. 싼 건 없는데 여러분 요즘 불임 부부들 많거든요. 네네. 12가정에 한 가정 불임가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는데 필요한 비용이 네. 뭐 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뭐 5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들어간대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농담으로 억소리 나는 아기라 그러잖아요. 억대 아기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데부터 한 밀리언 명당 베이비. 밀리언 달러 베이비. 네네. 근데 정말 밀리언 달러 베이비 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키도 작아. 키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또 시술했었던 그 비용만큼 또 들여서 아이를 또 성장을 시켜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한국에서 한국의 의사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냐 하면 네네. 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1년에 잘 됐을 경우에 1인치 2에서 3cm 정도 1인치가 2.5잖아요. 네네. 무조건 2.5인치 정도 이상은 커요. 더 커요. 원래 네, 큰 것보다. 네. 하지만 1cm 키우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더 키우는데. 아, 진짜요? 그러니 5cm 더 키우려면 얼마나 더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2년 하려면 그러니까 네, 굉장히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마저도 옛날의 비용의 10분의 1이었다. 오, 진짜요? 네, 더구나 미국에서 똑같은 치료를 하려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비용보다 훨씬 몇 배 비용이 더 아무래도 한국보다 더 더 비쌀 수 비싸지겠죠. 있으니까 그거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이겠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혹시 또 이렇게 사실 아까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키를 그냥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그렇죠. 분들은 어떤 의료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요? 질병이 확인되거나 네네. 미국에서 특히 질병 유전자로 확인되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근데 네. 보통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커버된 걸 보면 네. 최소한 키가 전체 평균의 3% 미만이어야 된다.
전체 인구수 그 그 연령대에 연령대 아이디 평균 키의 아, 3% 네네네. 무조건 3%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절대 키 아무리 이제 3% 이하를 하더라도 네네. 남자는 165, 여자는 155cm 이하여야 된다. 그렇군요. 컸을 때 그 이상 되면 이거는 정상이니까 더 이상 커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은 그런데 네, 부모가 네. 자기 애 키가 전체 평균의 3% 미만이면 앞에서 줄 세웠을 때 맨 네, 처음이나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니면 커버가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잘. 좀 공개적으로 또 그런 걸 인정하게 되는 게 또 마음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성장 호르몬 수치도 낮아야 돼요. 네. 그렇군요. 증명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 커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뭐 본의 아니게 커버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증명해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로 그냥 이렇게 비용을 다 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면 키가 작다는 질병으로 판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네네. 미용령에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자가 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10cm가 부릅니다. 아메리카노.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아나파 클리닉의 쉘던 조 원장님 모시고 특별히 요즘 아주 핫한 이슈예요. 내 아이 키가 1cm는 더 자랄 수 있을까? 거기에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원장님 그러면요. 네.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이 당연히 있죠. 뭘까요? 키가 크는 곳이 그 뼈의 끝에 성장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키를 더 키울 수 있겠죠. 어른이 되면 그게 닫혀버리면서 키가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사해 봐야죠. 열려 네. 있는지. 그러면은 성장판이 닫힌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 치료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자 어린아이의 경우는 네네. 초경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요. 진짜요? 그러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어릴 수밖에 없네요. 보통 그래서 시작한 날짜 8살에서 12살 사이 정도가 돼요. 그렇군요. 하다 보면 또 1년에서 2년 해야 되니까 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성장판 검사하고 애가 초경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따져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정성 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1년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부모도 정성을 들이셔야 되고 아이 네. 본인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사가 매일매일 맞아야 되거든요. 요즘 나온 거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는 바늘이지만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이걸 맞으면 부모 욕심은 2년 해서 10cm 키워야지. 좀 전에 노래 나왔죠? 네네. 그럼 인생이 바뀔 거야. 네네. 그렇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뀌고 또 마인드도 바뀌게 되잖아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겠죠. 네네. 만약에 안 그랬던 분이 쭉쭉빵빵이 되시거나 아니면 남자분 아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키가 훌쩍 커버리면 펀치란 미남이 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을 좀 충족해야만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할 때가 시기가 있다. 시기 그러네요.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네요. 네. 진짜 어른들 중에도 키 크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그건 좀 안 되는군요. 어른 키 크는 거 일리자로프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네네. 뼈 잘라서 키우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어깨랑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한국 나가서 치료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나가셨나 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 듣는데 자가혈청 줄기세포 치료? 요런 거를 받아가지고 나았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 말고 프롤로 테라피라는 것도 있죠. 그건 뭔가요? 프롤로또?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으로는 어깨나 무릎 아플 때 콜티손이라는 걸 주사했었어요. 콜티손 이거는 몸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거를 몸 안에 정확히 넣어주게 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완화가 돼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무슨 연고를 재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퇴행된 관절을 다시 옛날처럼 만들어주는 기능도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그냥 염증 치료만 할 수 있는 기능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냐면 네네. 문이 많이 삐그덕거릴 때 그 경첩에 저희가 기름을 쳐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 이 코티손이라는 것은. 코티손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좋은 점은 이게 뭐 나오면 3개월 가니까 3개월마다 평생 맞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한번 왜 용난 데다가 기름 잘 치면 한번 열고 그냥 쓰는 거지. 네네. 반드시 기름을 쳐야만 문이 열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거를 반반 정도라고 봐요 저희가. 아,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잘 됐을 확률이 반, 네. 해도 별로 실망스럽게 별로 효용이 없었을 확률이 또 반.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가장 쉽고 편안하고 일반적인 방법이 먼저 해보는데 네네. 이게 확률이 좀 실망스럽다 보니까 이거보다 먼저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뭐보다 좋은 게. 이제 네. 생각한 게 자가혈청 줄기세포 뭐 그런 치료다. 근데요, 네. 보면은 이제 왜 유달리 그 관절 부분 이런 데는 그렇게 또 딴 데에 비해서 그렇게 잘 안 낫거나 회복 기간이 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의 피부나 근육 같은 데는 혈관이 잘 발달돼 있어서 네네. 뭐가 손상이 돼도 거기 치유 회복시키는 성분들이 잘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빨리 낫지만 생각해 보시면 관절엔 혈관이 없어요. 아, 혈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가 잘못돼도 네. 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칠 재료들이랄까 아. 유전성 뭐 이런 성분들 뭐 엔자임 이런 것들 엔자임이나 호르몬 이런 것들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TGF 여러 가지 복잡한 이름이 있어요. 티슈 네, 프로텍터라든지 뭐 플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상처된 걸 빨리빨리 복구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럴 확률이 매우 되긴 되는데 아주 늦은 거죠.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유독 더 좀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 걸려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음. 사실 이렇게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가혈청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좀 더 회복 기간이 뭐 빨라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혈관이 없고 그래서 좋은 것들이 많이 못 가서 늦게 나으면 그러면 사람의 피를 일단 뽑아서 네. 그중에서 우리가 유효 성분, 이걸 빨리 낫게 해주는 성분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거기다 직접 주사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군요.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자기 몸에서 혈액을 뽑아서 빼서. 원래 우리 몸이 자기를 고치는 성분 있는 네네네네. 것만을 원심 분리해서 모은 다음에 그거를 직접 주사해주면 빨리 낫지 않을까 해보니까 네. 정말 잘 되더라.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네. 요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군데 혈관이 잘 가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주사들을 하면 잘 낫는 그런 좀 효과를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럼요. 일단 자기 몸에 자기 피니까 부작용은 없겠죠. 부작용은 네네. 없고 거기에 했을 때 이걸 줄기세포라고 말하는 건 좀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있긴 하지만 매우 적게 들어있어요. 매우 적게 들어있어 그것만으로 나올 수는 없고 다만 여러 가지 몸에서 정상적으로 몸을 치유하는 성분들을 더 많이 빨리 넣어주면 몸이 더 회복이 훨씬 빨라지더라.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집중 치료처럼 그렇죠. 거기다가 치유해주는 것들을 거기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 좀 넣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6개월간 전달될 양이 한 번에 전달되면 그러네요. 6개월간 나을 게 뭐 2주 내에 난다든지 이렇게 가능하겠죠? 아, 그러면은 고통의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를테면 얼마 전에 저희 개인적으로 친한 분 만성적으로 무릎이 아프셔서 왜냐하면 워낙 많이 걸어 다니셔서 무릎이 달았어요. 아이고. 달아서 근데 일을 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무릎이 아파서 이거를 이 나이에 무릎을 갈아 낄 수는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선이 잘 반응 안 했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는 아니죠. 설명하고 본인의 피를 뽑아서 50cc 정도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네네. 원심 분리 잘 분리하고 처리하고 다 골라서 5cc 정도 네. 만들어서 무릎에 주사했더니 어느 날 일어났더니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하지? 생각해보니까 무릎 아픈 걸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냥 막 걸어다니다 보니 이상하다. 뭐가 아닌데. 네, 그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죠. 맞아요. 네. 항상 뭔가 약간 100% 완벽한 건 없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자가혈청 치료 말고 또 다른 치료가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생각의 발상의 전환 이런 건데 네. 어떤 분들은 피를 못 뽑는 분도 계시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 워낙 빈혈이 심하거나 혈관이 안 좋거나 어떤 이유로 피가 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의 나이가 너무 많은 경우 이를테면 네네. 그러면 그 안에 생각보다 치유 성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피를 뽑는 거 무서워하거나 안 될 때, 맞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프롤로테라피라고 쉽게 말하면 50% 설탕물이에요. 진짜요? 고순도. 근데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특히 인대 부분이 찢어진데 잘 주사를 하게 되면 네. 일단 염증을 일으켜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네.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가라앉으면서 붓는 효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접착제 같은 효과를 내요. 네네. 아니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아프시죠. 심한 건 아니지만 네네.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붙으면서 피부 찢어진 거 똑같이 이제 피부 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일단 아파요 조금. 맞아요. 하지만 아픈 게 가라앉으면서 네. 원래 찢어졌던 부분이 잘 회복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 아. 이런 거는 발목이나 주로 이제 인대 쪽에 손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 정답은 없어서 어떤 분들은 수술이 필요하시고 네, 어떤 네. 분들은 운동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크림 바르는 것 정도도 충분하고 네. 어떤 분들은 그걸로 안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된 치료를 해야 되더라.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아나파 클리닉 쉘던 조 원장님 모시고 성장 호르몬 치료 그리고 자가혈청 치료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어떤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당부라기보다 여러분 네네. 항상 이제 건강하신 게 중요하세요. 우리 사는 생활에 항상 돈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네. 뭐니 해도 뭐니야 뭐 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은 게 시작이에요. 네. 아파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다 의미가 없어지죠. 옛날에 작년에 재작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진 부자께서 네. 암에 걸리셨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전혀 안 됐죠. 암은 계속 퍼지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해보셨냐면 우주 공간에 나가서 무중력 상태에 노출이 되면 암이 덜 퍼진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래갖고 올라가서 우주선을 타셨죠. 돈이 네, 많으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도 없이 돌아가셨죠.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서. 돈이 맞아요. 많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지킬 수 있을 때 건강관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지만 꼭 그게 돈만은 아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